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파이썬을 작동하기 위한 툴로서 콜앱을 설치하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파이썬이 뭔지 우리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콜앱을 설치해보고 콜앱을 이제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죠.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일반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쪽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 파이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썬은 네덜란드 귀로반 로썸이라는 분이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89년도 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프로그램 언어들이 옛날에는 되게 어려웠죠. 배우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사용자가 그나마 사용하기 쉽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R 또는 파이썬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우리가 R 프로그래밍하고 데이터 마이닝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R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 파이썬은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 프로그램 또 개발 쪽 언어로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대해서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울 텐데 파이썬에 대한 기초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썬은 2가 처음에 개발이 돼서 사용하다 2000년도까지 개발돼서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파이썬 버전은 파이썬 3 버전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썬 2하고 파이썬 3은 호환이 안 되거든요. 이미 이전에 파이썬 2를 지금 쓰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파이썬 3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판다스라든가 사이킷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때 개발해서 파이썬 3에서 같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을 쓰기 위해서는 IDE 툴이 있습니다. IDE 툴이라는 거는 이제 개발 툴을 의미하거든요. 파이썬이라는 건 엔진이거든요. 그 프로그래밍을 돌아가게 하는 큰 틀에서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파이썬을 좀 더 쉽게 사용자가 개발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통합 개발 툴, 이거 IDE 툴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파이썬은 자동차에 보면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파이썬 자체로 우리가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파이썬 그 자체에서 코딩을 하거나 돌려보거나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엔진을 사용자들이 조금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툴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툴입니다. 이 통합 툴인데요. 이 툴에서 우리가 대부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우리가 이후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라는 것을 깔고 그 윈도우즈 위에 엑셀, 파워포인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죠. 이 파이썬은 말하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위한 커다란 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파이썬 안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좀 더 용도에 맞게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앞으로 이제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그런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그 패키지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scikit-learn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이 scikit-learn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근데 scikit-learn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위에 윈도우즈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돌아갈 수 있도록 윈도우즈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엔진 툴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는 이 파이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 파이썬 위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또는 패키지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위에 얹혀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패키지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주피터 노트북 외에 아나콘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들어볼 거예요. 이 아나콘다는 PC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배포판 툴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이제 파이썬 엔진을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게끔 아나콘다라는 그 위에다가 아나콘다라는 거에다가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그 안에 파이썬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콘다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 통합 패키지 툴입니다. 물론 PC에서 설치할 때는 파이썬만 따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파이썬을 설치한 다음에 그 위에 또 주피터 노트북을 또 설치하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다 깔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배포판 툴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아나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PC에서 파이썬을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나콘다를 깔아서 설치하면 이 아나콘다 안에 파이썬도 들어가 있고 주피터 노트북도 들어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아나콘다라는 거 안에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그 IDE 툴들이 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겁습니다. 말하자면은 여러 이것저것 막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주로 사용할 때는 아나콘다를 처음에 깔아서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고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파이썬만 별도로 설치하고 엔진을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서 보통 2개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설치해서 그 위엔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서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에 우리 R을 배우셨던 분들은, 저랑 같이 R을 배우셨던 분들은 R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R 스튜디오를 설치하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 대신에 파이썬을 설치한 거고, 파이썬 위에다가 R 스튜디오 대신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면 우리 파이썬을 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피터 노트북을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내 컴퓨터 자원이 사용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버전업이 계속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깔아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 자원이 한계가 돼 있죠. 우리가 빅데이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큰 데이터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 내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개인용으로 연습할 때는 내 컴퓨터에 이렇게 깔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말고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그 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코랩이라는 겁니다. 이 코랩은 구글에서 만든 클라우드 기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좋은 게 무료예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 베이스가 뭐냐면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쓰는 통합 툴이 주피터 노트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을 구글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깔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 이름이 코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 코랩은 파이썬을 작동하기 위한 어떤 툴의 개념으로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패키지를 깔아서 사용을 하는데, 파이썬은 엔진이고요. 말하자면 이제 윈도우즈 깔면 그 안에 탐색기라든가 기본 툴들이 깔아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 위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또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numpy라는 겁니다. numpy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연산을 우리가 중시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 또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numPy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numPy를 깔아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numpy 프로그램 말고 또 우리가 그래프를 주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matplotlib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데 도움을 주는 툴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C본이라는 툴이 뒤에 가서 또 배울 겁니다. C본 이런 툴들을 패키지를 깔아서 사용할 거고, 결국은 이 파이썬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이썬 플러스 numpy 사용하는 방법, matplotlib이라든가 C본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이썬 기초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 분석 또는 기계학습 패키지들을 다루는 툴들을 또 배우게 되겠죠. 이 판다스 프로그램은 파이썬 데이터베이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름이 판다스입니다. 그거를 앞자를 줄여서 판다스, 파이썬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파이썬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파일을 갖고 와서 분석해서 처리해야 될 텐데, R을 배우신 분들은 R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수치형 자료와 문자형 자료들을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엑셀 개념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비슷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는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툴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뒤에서 파이썬 기초에 대한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울 텐데, 파이썬 기초 언어, 그 다음에 numpy, 그 다음에 matplotlib, C본, 그 다음에 판다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수치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이거를 배운 이후에 우리가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기계학습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통계 패키지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통계 패키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펭귄이라든가 뭐 이런 툴들이 있는데, 이것만 배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기계학습 패키지이기 때문에 기계학습에서 주로 사용하는 scikit-learn 패키지, 그 다음에 더불어 추가로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딥러닝이나 이런 쪽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텐서플로나 케라스,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게 파이토치라는 그 패키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서 기계학습 또는 기계학습 위에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사람들은 더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통계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제 유튜브 동영상에 촬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파이썬을 가지고 통계 패키지까지 사용하지는 주로 않고요. 기계학습 위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한 기계학습 하는 방법을 위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특징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중심이고요. 또 하나는 컴파일, 인터프리트,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기초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문법적인 특징은 이 파이썬이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조금 문법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기가 어려운데요. 파이썬은 그래도 좀 그런 것도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개발 언어인데요. 이 C, C# 이런 프로그램 언어들을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대괄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거나 연결해서 쓰거나 연결해서 쓰고, 즉 가로 안에 또 가로 안에 가로 안에 이런 개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가로가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헷갈리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가로 대신에 4칸 들여쓰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여기서 끝났을 때 그 다음 칸에 하나, 둘, 셋, 4칸을 띄었으면 요 가로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가로를 치지 않고 요 안에서 4칸 들여쓰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4칸 들여쓰기, 이런 식으로 4칸 들였으면
그게 이 대괄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콜앱에서는 여기에 문법에 맞게끔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우리가 수업의 프로세스상 이전에 이제 R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듣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개발자는 귀도반 로썸이라는 분이고요. R은 젠틀맨하고 요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R은 우리가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이라든가 주로 통계 분석 위주로 많이 하면서 기계학습을 사용합니다. 이 R 프로그램이 파이썬보다 더 쉽게 코딩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게 어렵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지만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거를 좀 더 쉽게 개발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한 게 파이썬이라고 그랬죠. 파이썬보다도 더 쉽게 일반 사용자들이, 즉 여기서 일반 사용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로 인문사회에서 하는 학생들 위주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은 주로 R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R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편하고요.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는 R을 가지고 주로 배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공대 개념에서, 공대에서는 프로그래밍 개발까지 연동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 위주로 해서 주로 많이 배웁니다. 근데 요즘은 이 구분 없이 인문사회에서도 파이썬을 가지고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회사에서도 보면 R도 사용하고 파이썬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사용하기에는 R이 좀 더 쉽고 파이썬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용 측면에서도 보면 이 파이썬은 일반 프로그래밍 기법이 요 안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홈페이지도 개발할 수가 있고 일반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그 다음에 딥러닝, 이런 데이터 분석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R은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개발까지는 R을 이용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통계 분석용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이 개발 목적 자체가 이 R은 통계 분석 목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분석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분석 위주로만 보시면 되고,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 플러스 프로그래밍 개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막 개발 툴로는 R 엔진 위에 R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파이썬은 파이썬 위에 아나콘다라는, PC에서 설치하려면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 이런 거를 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추세가 우리 클라우드에서, 내 컴퓨터가 아닌 대형 클라우드에서 작동을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콜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 패키지는 R에서는, R 배우신 분들은 우리가 타이디 모델이라는 통계 패키지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셨죠. 그래서 요거를 쭉 배웠고요. 이 타이디 모델 안에 통계 분석도 할 수 있고 기계학습까지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되겠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통계 분석 패키지는 이제 펭귄, 사이파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는데, 요거보다는 주로 이제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할 때 기계학습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요. 기계학습 패키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사이킷런이라든가 사이킷런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기계학습 한다 그러면 사이킷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계학습을 넘어가서 우리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거나 할 때는 텐서플로우 또는 파이터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깊게 우리가 프로그램 파이썬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요거 아실 거예요. 요게 R 스튜디오 버전입니다. R 엔진 위에다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통합 패키지 툴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력한 파일을 스크립트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변수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도 하고, 분석한 결과는 여기에 뿌려지고, 파일이 지금 내가 쓰는 파일들이 어떻게 몇 개를 만들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런 툴들 창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R 엔진을 사용하는데 R을 좀 더 쓰기 편하게 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툴들을 IDE 통합 패키지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주피터 노트북인데 약간 우리가 모양이 틀리죠. 여러분들 이전에 보시면 여기 있는 스크립트들을 쭉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고 쭉 한 줄로 쭉 연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실행을 하면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오른쪽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스크립트를 이렇게 하나로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쭉 연결을 해요. 자, 그런데 파이썬은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한 칸 한 칸씩 작동하게 돼 있어요. 한 칸 한 칸. 그리고 그 위에 주석 처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텍스트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텍스트 돼 있고 그 위에 그 밑에 이렇게 프로그래밍 코드 언어, 그 다음에 텍스트 코드 언어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마크다운이라고도 하고 코드라고도 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서 보는 것처럼 한 줄로 쭉 일렬로 해서 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R에서는 치고 나면 친 결과가 이렇게 옆에 돼 있는데 얘를 종료하고 다시 들어오면 요건 없어져요. 그래서 R은 이 스크립트만 보관을 합니다. 스크립트만 보관하고 요 결과는 보관하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 스크립트까지 나온 결과까지 보관하고 싶다면 이런 기본 스크립트 말고 마크다운이라는 요 안에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마크다운으로 저장해서 하게 되면 여기 코드하고 코드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은 아예 이 자체가 마크다운으로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아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먼저 이 전체 이 코드에 대한 설명 이런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코드 결과 코드를 치면 그 코드 밑에 결과가 항상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실행한 결과가 밑에 다 뜨기 때문에 따로 실행하지 않고요. R에서는 실시할 때마다 얘를 계속 다시 실행하고 할 때마다 이랬다면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실행한 결과가 이 밑에 다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에 실행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다만 얘는 칠 때 한 줄로 쭉 치는 게 아니고 끊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일일이 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데 이 주피터 노트북은 우리가 콜앱이라는 구글에서 만든 콜앱이라는 것에서 사용한 버전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서 사용하는 콜앱이 있습니다. 콜앱은 구글에서 만든 클라우드 기반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주피터 노트북인데 PC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거죠. 물론 이제 파이썬 기반이고 제일 좋은 거는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유료로 사용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이제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클라우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서버 기반으로 데이터가 돌아갑니다. 당연히 CPU가 아니고 GPU, TPU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우리가 콜앱 사용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세팅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일반적으로 CPU를 사용하지가 않고 우리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 CPU보다는 GPU로 또는 TPU로 작동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TPU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넘어가면 데이터 용량이 많거나 그러면 이제 유료로 해서 그러니까 GPU를 계속 사용하려면 유료로 넘어가는 이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우는 테스트용으로 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C에 내가 깔려 있으면 다른 PC에서 사용을 못하지만은 인터넷 환경으로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내 PC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PC에서도 접속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접근성이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 쉽다.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은 콜앱은 구글에서 다 서버를 다 관리를 해줍니다. 내 PC는 버전업이 즉 파이썬이 버전업이 계속 되는데 그 버전업을 쫓아가려면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다시 깔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콜앱 같은 경우는 이 구글에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업데이트라든가 혹시 중간에 업데이트 버전이 틀리게 되면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잘 작동이 됐는데 갑자기 오늘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 PC에서 작동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근데 콜앱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마다 즉 패키지들마다 버전에 따라서 깨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관리 안 해도 되니까 훨씬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PC보다 성능이 빠르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PU가 아니고 GPU라든가 구글에서 만든 자체 개발한 TPU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 PC에 데이터가 없어도 되겠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고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글 드라이브에 이 콜앱에 나와 있던 데이터들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한 파일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구글 콜앱에서 사용하는 이 화면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앞에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콜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작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구글 콜앱에 접속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 이렇게 만들고 접속하고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고 하는 방법들을 세팅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